그가 34세 때부터 67세 때까지 읽은 책을 스스로 기록한 독수기를 보면 사기 100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최고의 독서강 백곡 김덕신 편입니다. 1604년 10월 18일 선조 때 태어나서 1684년 8월 30일 숙종 때까지 80세를 살았다. 김덕신은 충북 정평군에서 안동 김씨 가문인 김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20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경상도 관찰사, 홍무관 부작을 지낸 수재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대첩으로 유명한 김시민 장군이었다. 아버지 김치는 김시민 장군의 형인 김시회의 아들이었지만 김시민의 양자로 입양되어 김덕신은 김시민 장군의 손자가 된다. 이렇게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난 만큼 김덕신은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어릴 때 천연두를 앓으면서 또래에 비해 지각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남들보다 늦은 10살이 돼서야 그를 깨우쳤고 그 기억력이 뒤돌아서면 모두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김치는 이런 아들을 질책하기보다 격려했는데 그 중에서도 독서를 강조했다. 김치는 학문 성취가 늦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저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대문제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덕신은 글을 배운 이후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했지만 19사락을 석 달이나 읽고도 첫 구절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빠 주위에서는 공부를 포기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그는 20세가 돼서야 글 한 편을 지었다고 한다. 21세인 1625년 아버지 김치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아들 김덕신에게 공부를 멈추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김덕신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수없이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가 34세 때부터 67세 때까지 읽은 책을 스스로 기록한 독수기를 보면 사기 100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1억은 10만을 뜻하는 단위로 11만 3천 번이나 읽었다는 것이다. 김덕신은 자신이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 독수기에 적었는데 무려 36건이나 된다. 노자전, 분황 등은 2만 차례, 제책, 귀신양 등은 18,000차례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천 차례 읽은 것은 기록하지도 않았다. 이런 연유로 김덕신은 자기 서지의 이름을 억만제라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독서에 부지런하고 빼어난 이로는 백곡이 제일이라고 칭하였고 김덕신의 100이전 독수기를 두고 하루에 100번씩 읽어도 4년은 꼬박 읽어야 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38세인 1642년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다. 58세인 1662년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했다. 이후 정성군수, 동지 중출부사 등을 역임했으나 사직하고 낙향하여 시를 지으며 살았다. 김덕신은 책을 많이 읽었던 만큼 문장도 대단했다. 그의 대표적인 시인 용호는 용산에 있는 정자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을 그림처럼 잘 묘사했다. 이 시를 두고 효종은 백곡의 용호는 당나라 시에 견줄만 하다고 했으며 조선 중기 4대 문장가인 택당 이식은 백곡이 당대 최고의 문장이라고 극찬했다. 고목은 창구름 속에 있고 가을산에 소나기 희뿌였네. 저물어 가는 강에 풍랑이 일어 어부가 급히 배를 돌리네. 김덕신은 말년에 충청도 괴산에 세운 치묵당에서 지냈는데 이곳에서 1684년 재물을 노린 화적대에게 피살당했다. 향년 80세였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그 화적대가 사실 집안의 노비로 평소 김덕신의 앙심을 품고 일부러 계획했다고 한다. 이 비보를 들은 숙정은 충격을 받고 토포사하로 하여금 화적대를 토벌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저서로는 백곡집 등이 있고 술과 부채를 의논한 환백장군전, 청풍선생전 등의 소설도 남겼다. 또한 당대 주요 인물들이 시를 뽑아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비평을 덧붙인 종남총지라는 시화집도 남겼다. 김덕신은 천연두 후유증으로 건망증이 생겨 그로 인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 김덕신이 어느 날 굉장한 명시를 하나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백곡은 그 시를 암송하기 위해 되풀이하며 읽었는데 친구가 와서 그 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김덕신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자신이 쓴 글도 잊어버린 것이다. 김덕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시를 읊는데 마지막 문구가 도통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부가 뒤이어 구절을 읊자 김덕신은 감탄하며 네가 말에 타라며 자기가 고삐를 쥐고 마부를 말에 태웠다. 마부는 덕신이 늘 읊던 당시가 아니냐며 웃자 이 말을 탁 쳤다고 한다. 하인조차 질리게 들어 외울 정도로 반복학습의 끝판왕이었다. 어릴 때 바보 같다는 놀림을 받았던 백곡 김덕신은 엄청난 독서와 필사를 통해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그는 시와 수를 통해 풍류를 즐기면서도 책 읽기에 평생의 힘을 썼던 인물로 타고난 재능보다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의 문장을 완성한 시인이었다.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도 늘 책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며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묵묵히 척을 벗삼아 살았던 그는 치열한 노력의 가치를 보여준 참된 지식인이었다. 김덕신 묘비에는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충북 증평에는 2019년 12월 24일 개관된 독서관 김덕신 문학관이 있다. 이곳에는 김덕신의 유물 15점이 전시되어 있다. 충북 계산군 계산읍에는 김덕신이 말년에 독서를 하기 위해 세운 치묵당이 있다. 김덕신의 묘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윤리에 있고 충청북도 기준물 제160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덕신의 묘 주위는 문학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소가 위치한 증평읍 윤리 3기 저수지 둘레길에 가면 백곡 동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백곡 김덕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